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을 공부하는 신윤호 선생님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 1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문제 1번 들여다볼게요. 먼저 이제 다 그림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영양소의 물질 대사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권 이유는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먼저 나와 있고요. 탄수화물이 이제 포도당이 되는 과정이 나오죠. 포도당. 그래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이 되는 과정에 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가 과정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가 과정은 소화를 얘기하는 거죠. 흡수될 수 있는 형태인 소화. 그리고 포도당이 분해돼서 이제 물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억이 되는데 기억은 이제 CO2가 되겠죠. 기억이 되는데 기억은 CO2.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도 이제 아미노산으로 전환된 후에 아미노산으로 분해된 후에 아미노산이 무엇이 되냐면 니은이 되었다가 그랬다가 이제 요소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럼 니은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겠죠. 암모니아 이렇게 NH3 써도 알아보겠죠? 네, 암모니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억이요. 과정 가서 이화적입니다. 대표적인 이화 과정이죠. 소화요. 그 다음에 호흡계를 통해서 이산화탄소 나간다 맞고요.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를 전환된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표는 성인의 체질량지수에 따른 분류를, 그림은 이 분류에 따른 고지혈증을 나타내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고지혈증이요, 우리 대사성 질환에 대한 부분이 올해 개정되면서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었죠. 대사성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고지혈증이 나왔는데 체질량지수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보통 이제 보기에 있는 선지를 보고 먼저 이렇게 접근하는 게 더 빠르거든요. 기억을 보시면 체질량지수가 20.0인 성인 그랬어요. 근데 이제 표가 나왔는데 이제 표가 이제 체질량지수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분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체질량지수 BMI라고 하죠. 체질량지수에서 20이 들어가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18.5에서 23.0 미만.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여기가 정상이라고요.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이요. 고지혈증을 나타내는 사람의 비율은 비만인 사람 중에서가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보다 중에서보다 높다 그랬어요.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오른쪽 그래프에 어떻게 나와요? 오른쪽 그래프에 여기 저체중, 그리고 정상, 그리고 과체중, 비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나와 있는데 대체로 비만이 될수록 이렇게 고지혈증이 나타나는 비율이 높아지는 걸로 봐서는 니은에 비만인 사람 중에서가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고지혈증이 많다. 니은도 맞는 보기요. 디귿 대사성 질환 뭐 있어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통풍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포함된다.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3번 들어가겠습니다. 3번이요. 표 가는 사람의 5가지 질병을 A부터 C로 구분해 나타낸 것이고 나는 병원체 3가지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 문제에서 보통 왼쪽에는 이제 병들이 나오고 오른쪽에는 병에 대한 특징들을 가지고 OX에서 이제 표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건 그냥 선택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기억이요. 말라리아요. 기억에 말라리아 나왔어요? 곰팡이 아니죠? 기억은 틀려요. 니은이요. 독감이요. 독감은 바이러스니까요. 세포 구조가 될 수가 없어요. 정답은 디귿이에요. 디귿이요. 그래서 C병원체 세균이죠. C가 이제 세균인데 세균은 3가지 특징, 옆에 있는 3가지 특징을 모두 갖는다. 맞습니다. 정답은 디귿만 맞으니까 2번입니다. 4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림과는 동공의 크기 조절에 관여하는 말초신경이 중추신경계에 연결된 경로를 나는 무릎 반사에 관여하는 말초신경이 중추신경계에 연결된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 무릎 반사 내지는 동공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6평, 9평 우리 평가원 시험에 이미 나왔던 거여서요. 뭐 쉽게 볼 수 있는 건데 4번의 기억 같은 경우가 뭐냐면 기억은 부교감신경이네요. 부교감신경이 절전신경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교감신경의 절후신경이고요.
나에 있는 그림에는 이제 체성신경계죠. 그래서 감각뉴런하고 디귿은 운동뉴런 중에 체성 운동뉴런이에요. 하나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은 기억니은 중에 자율신경계를 물어봤거든요. 자율신경계에는 기억니은 디귿 중에서는 디귿은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억 틀리고요. 니은이요. 기억 말단하고 니은 말단에서 분비되는 물질이요. 기억 말단은 기억은 이제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이니까 아세틸콜린 나오겠죠. 니은은 교감 신경의 이후 뉴런이니까 얘는 이제 노르에피네프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같다 그랬는데 같지 않습니다. 틀려요. 정답은 디귿이겠죠. 무릎 반사 중추는 척수다. 네, 맞아요.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이요. 그림은 평균 기온이 서로 다른 계절 1, 2에서 측정한 식물 A의 온도에 따른 순생산량을 나타냈대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이요. 일단 기억은 무조건 맞죠. 순생산량은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제외한 양이다. 맞습니다. 네,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 니은이요. 니은을 보시면 A의 순생산량이 최대가 되는 온도 그러면 1계절 같은 경우는 20도고요. 그 다음 3계절 같은 경우는 30도쯤 되니까 누가 높냐면 2계절이 높죠. 그래서 1일 때가 2일 때보다 높다 했는데 1이 높은 게 아니고 2가 높은 거니까 틀렸네요. 디귿이요. 계절에 따라 A의 순생산량이 최대가 되는 온도가 달라지는 거 온도 때문에 순생산량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작용이겠네요. 그래서 비생물이 생물한테 주는 거. 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서로 다른 동물종 A는 E에는 몰라요. B, E에는 몰라요 나왔고 가부터 다는 X 염색체를 제외한 모든 염색체가 나와 있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X 염색체를 제외한 이 말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2개는 A 거고 1개는 B 거고 성별은 서로 다르대요. 그래서 일단 봤어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X음치를 제외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나 일단 제일 먼저 같은 종 A하고 B 또 다른 종 B를 구분해 봅시다. 일단 보시면 가장 큰 염색체를 보면 요 가하고 다가 같으니까요. 얘가 만약에 동그라미 종이면 얘도 동그라미 종이요.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세모종, 하얀 게 제일 크니까 세모종이라고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요 2개밖에 없는 거 또는 3개밖에 없는 거 잘 모르겠고요. 여기 요 녀석을 보니 다 그림을 보니까 똑같은 게 2개가 있어요. 똑같은 게 2개가 있고 똑같은 게 2개가 있으니까 얘가 몇 n짜리냐면 2n짜리가 될 텐데 2n은 이렇게 시작해서 2n은 근데 5개니까 오 이렇게 쓰면 될까? 아니죠. X 염색체가 안 나왔으니까 여기 뭐가 하나 더 있는 거야? X 염색체가 이렇게 하나 더 있어서요. 사실은 2n은 6자리 세포인 거예요. 2n은 6자리 세포고 여기에 지금 A하고 B하고 2마리 나왔으니까 요거하고 요거 합쳐서 같은 아이고요. 그러니까 요게 A겠네요. A 2개하고 얘가 B 이렇게 되는데 대신에 A가 암컷이다 수컷이다? X 염색체 하나 빼고 나머지 있으니까 아 이거 수컷이구나 XY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X 염색체가 원래 있었어야 되는데 안 들어간 거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을 거고 여기 X 염색체 그리고 여기는 지금 얘가 지금 3개인데 사실은 요게 누구냐 하면 요게 수컷이면 B는 암컷이거든요. 근데 암컷이 되려면 반드시 현재 그림에 다 다르니까 N 상태가 될 건데 N 상태일 때 암컷이 X니까 X를 꼭 가져야 되죠. 이렇게. 그럼 X가 하나 더 있으려면 N은 4가 되는구나. 그럼 B는 2에는 8자리 세포가 되고 A는 2에는 6자리 세포가 되고 수컷, 암컷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될까요? 요거 이제 구평에서도 사실은 이게 나왔어서 성염색체, 상염색체 구분하는 게 나왔었는데 그때도 친구들 많이 틀렸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요게 틀렸으면 복습이 좀 덜 된 게 아닌가 싶네요. 자, 어쨌든 선택지 들어가볼게요. 가와 다의 핵상은 같다. 가는 N 상태고 다는 EN 상태니까 네, 틀리죠. 그 다음에 A는 수컷, 맞아요. 그 다음에 B의 체세포 분열 중기. 자, 체세포 분열 중기에 그러면 EN 상태를 찾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EN 상태면 얘는 2에는 8이니까요.
염색체가 8개가 있을 건데 중기, 그럼 복제됐다는 뜻이고 염색 분체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2 해서 몇 개 있어야 돼요? 16개가 돼야 되겠네요. 맞아요.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정답입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그림은 당뇨병 환자 A와 B가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 인슐린을 주사했을 때,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 인슐린을 주사했을 때 시간에 따른 혈중 포도당 농도, 이게 혈당량이죠. 혈당량의 변화를, 농도를 나타낸 거고요. 표는 당뇨병 가와 나의 원인인데 A와 B의 당뇨병 각각 가와 나 중에, A, B는 가와 나 중에 해당한다라고 했고, 기억은 알파세포, 베타세포래요. 자, 일단 가를 보시면 내용을 다 쓰진 않았지만 이자에 어떤 세포가 파괴된 게 당뇨병이에요? 베타세포가 파괴된 게 당뇨병이죠. 그래서 기억은 그 베타세포가 파괴된 거. 그러면 가는 몇 형 당뇨병이냐면 얘는 1형 당뇨병이라고 외우고 있죠. 그 다음에 인슐린 자체가 생성이 안 되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은 인슐린을 넣어주면 정상적으로 된다는 얘기니까 인슐린을 넣어주었을 때 혈당량을 낮출 수 있는 인슐린의 기능이 나타나는 이 사람이 될 테고, 그 다음에 나는 수용체가 이상이 있는 사람이니까 얘가 2형 당뇨병이죠. 수용체가 이상이 있으면 인슐린이 있어도 반응을 잘 못할 테니까 혈당량이 낮아지지 못하고 계속 높아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얘가 2형 당뇨병,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선지 볼게요. 기억은 베타세포이다. 맞는 말. 니은이요. 비의 당뇨병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인슐린 넣었을 때 혈당량이 낮아질 수 있으니까, 그럼 인슐린에 의존하는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1형 당뇨병, 가에 해당합니다. 그럼 정상인에서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인슐린 분비는요. 포도당 많아지면 인슐린 많아져야죠. 정답은 기억만 맞네요. 1번입니다. 자, 8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정상인에서 기억의 변화량에 따른 혈중 항인의 호르몬의 농도와 또 기억의 변화량에 따른 갈증의 정도를 나타냈어요. 자, 그래서 기억은 혈장삼투압이나 전체 혈액량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보세요. 자, 혈장삼투압, 즉 몸의 농도가 진하면 ADH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ADH 싱겁게 만드는 애니까 내 몸이 진해지면 많아질 거예요. 따라서 기억이 해당되는 말은 뭐냐면 혈장삼투압입니다. 혈장삼투압. 그래서 혈장삼투압이 높아지면 ADH가 점점 많이 나오는 거죠. 자, 기억 맞고요. 니은.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은요. 자, 혈장삼투압이 높아지면 ADH가 많이 나오고, ADH가 많이 나오면 오줌 삼투압도 높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P1일 때가 더 크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니은은 틀렸네요. 디귿이요. 갈증을 느끼는 정도, 안정상태하고 P1이요. 누가 크다고요? P1이 크네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만 맞네요. 자, 9번 들어가겠습니다. 9번. 그림 가는 사람 A의 체세포를 배양한 후 세포당 DNA량에 따른 세포수를. 그래서 그림 가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DNA 상대량이 1하고 2인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많이 했죠. Y축 세포수요. 그러니까 G1기, S기, G2기 플러스 M기고, 현재 구간이 1이 여기고요. 구간 1이 여기고, 구간 2가 이제 여기가 되겠네요. 구간 2, 이렇게 찾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럼 계속 보면,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에 보니까 나 그림에는 뭐가 나왔나요? 21번 염색체가 3개죠. 21번이 3개 있는 다운 증후군 얘기하는 거겠네요. 자, 그럼 계속 확인해 볼게요. 기억, 구간 1에는 핵막을 갖는 세포, 요거 구표에도 나왔어요. 핵막을 갖는 세포라고 하면 G1, S, G2기니까 구간 1, G1, S, G2기의 핵막이 있어야하니 있습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나에서 다운 증후군 염색체 이상 맞고요. 구간 2에는 기억시기. 자, 기억시기가 어떤 시기래? 구간 2 그림이 기억시기인데, 요 기억시기는 체세포 분열 과정 중, 자, 그러면 염색체, 복제된 염색체가 보이니까 복제된 염색체가 보이는 것도 핵형 분석을 하고 있는 그림이라면 핵형 분석은 중기에 하니까요. 분열기, 즉 여기, 그럼 여기에 해당되겠죠. 정답은 구간 2에 존재한다. 맞네요. 답은 5번 기억니은 디귿입니다. 자, 10번입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사람의 유전형질 A는 세 쌍의 대립유전자 H, H, RR, TTA에 결정이 되며 A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 아, 서로 다른 세 개요.
그럼 서로 다른 세 개의 상념색체에 있다면 이렇게 되어져 있겠죠. 그래서 유전자가 이렇게 배열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표는 사람 가의 세포 1부터 3에서 스몰 h, 라지 r, 스몰 t의 유무를 그림은 세포 기억부터 디귿의 세포 한 개당 라지 h와 라지 t의 DNA 성배량을 더한 거예요. 더한 값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1, 2, 3이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매칭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상념색체에 있으니까 남자, 여자 구분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유전자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여기 좀 봅시다. 여기 보시면 N짜리랑 2N짜리 세포를 먼저 좀 구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일단 여기 보니까 뭐가 없어요? 라지 R이 없어요. 그리고 얘도 스몰 h가 없어요. 없는 거. 어떤 유전자가 없다는 건 2N 상태에서는 안 되고 N 상태로 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가 될 테고 여기 그림에 보니까 스몰 h랑 라지 R이 있으니까요. 일단 스몰 h랑 라지 R을 일단 하나 써놓을게요. 이렇게 써놓을게요. 스몰 h랑 라지 R을. 그 다음에 이 t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요 정도 되어져 있고 얘는 지금 잘 몰라요. 이런 거거든요. 이제 오른쪽을 잠깐 볼게요. 오른쪽에서 여기 숫자 3이 중요합니다. 자, 3이요. 숫자 3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라지 h가 하나 있는데 라지 t가 2개 있거나 아니면 라지 h가 2개 있는데 라지 t가 하나 있거나 이런 거거든요. 요게 이제 표로 보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표로 보면 라지 h랑 라지 t가 1하고 2 이런 식으로 나와요. 1하고 2 이렇게 나왔다는 거 이거 몇 n짜리라는 뜻이야? 2n짜리라는 뜻이죠. 복제가 되지 않았는데 1, 복제되지 않았는데 2개 있는 거니까 2n짜리요. 게다가 여기 문제에 보면 스몰 h가 있다고 했으니까 요 모양은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는 몇 n짜리 세포요? 2n짜리 세포요. 그럼 2n짜리가 될 수 있는 애는 누구밖에 없냐면 이 중에 얘밖에 없어요. 2n짜리요. 아, 그럼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인가? H는 하나 있고, 라지 H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전체가 다 있는 세포가 1이니까 스몰 h도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라지 R이 없는 세포, 상념색체에 라지 R이 없는 세포가 있다는 건 스몰 R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 녀석의 유전자형을 먼저 좀 찾아놓고 시작을 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좀 봐봐요. 기억하고 디귿이요. 기억하고 디귿이 이제 2번하고 3번이 될 거고, 얘가 지금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니은 세포라고 일단 정해졌거든요. 그럼 여기에도 동그라미가 있을 거예요. 그죠? 스몰 h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 좀 볼까요? 얘를 보니까 N 상태예요. N 상태는 이렇게 반 자르는 건데, 여기서 조심할 거요. 요 반 자를 때 상념색체니까 라지 h가 일로 가고 스몰 h가 일로 가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바뀌어서 가도 상관없는 거죠. R도 마찬가지 이렇게 아무렇게나 가도 되겠어요. 자, 왜냐하면 이게 보통 친구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 이렇게 염색체가 세포 분열할 때, 감수 분열할 때 염색체 내지는 유전자가 분리가 될 때 이렇게 한 번에 분열돼서 만약에 여기에 뭐 라지 H, 라지 T 간다면 라지 H, 스몰 R 이렇게 간다면 이쪽 편에는 스몰 H, 라지 R 가는 게 맞겠죠. 근데 이거는 이런 G 원기 세포 하나로부터 출발을 했을 때는 이렇게 되면 반드시 반대쪽에 이렇게 돼야 되겠지만 이 문제에서 어느 세포 하나로 출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거 수업 시간에 선생님 굉장히 강조했던 건데 세포 하나로 출발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라지 H랑 스몰 R 있는 세포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한 번만 분열한 게 아니니까 또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돼도 상관없는 거라고요. 이게 되나?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형태를 다 나타내는 게 이 문제에 나와 있는 기억, 니은, 디귿 또는 1, 2, 3에 해당되는 거죠. 요거 되게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되게 오답률이 50%인데요. 놀랍죠? 그래서 가능한 거 다 써주면 돼요. 그럼 일단 반 잘라서 N 상태를 볼게요. 한 개 있대요. 그럼 일단 복제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라지 H랑 라지 T 더해서 한 개 있으려면 일단 얘가 T가 동용접합이기 때문에 T는 무조건 하나 있어야 돼요. 그죠? N 상태에서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T가. 그럼 하나 있으면 나머지 복제 안 된 걸로 H는요. H는 없어야 되니까 0 더하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들어갔다 이런 뜻이네요. 되나요? 그러니까 얘는 스몰 h와 라지 t 이렇게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될까?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다 없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라지 h랑 라지 t인데 라지 t가 일단 하나는 꼭 있어야 된다면서요. 하나는 꼭 있으려면 그럼 뭐 어떻게 가져가면 돼요? 이렇게 가져가면 되지 않나?
라지 H랑 라지 T랑 이렇게 하나씩. 그러면 라지 H, 라지 T 하나씩 더하면 여기 이제 스몰 H겠죠. 하나씩 더하면 2 나오니까요. 그럼 이거는 스몰 H를 안 갖고 있는 세포니까 얘가 뭐가 될까? 얘가 디귿이 되고. 얘가 기억이 되면 되겠네요. 굉장히 간단한 건데 우리 친구들 되게 괜히 어렵게 생각해가지고 작년 수능에도 이거 나왔잖아요. 작년 수능보다 훨씬 쉽게 나왔어요. 자, 어쨌든 선지 봅시다. 기억. 가에는 스몰 h 라지 r 요 세포요. 스몰 h 라지 r 스몰 t를 모두 갖는 세포가 있다. 어디 보자. 가에는 스몰 h 라지 r 스몰 t. 잠깐만, 스몰 t가 여기 없잖아요. 기억은 틀렸네요. 니은 2는 기억이다. 2는 기억이다. 맞아요. 디귿 3에 라지 h 스몰 r 라지 t 그랬어요. 그럼 여기 좀 볼까요? 3이 얘니까요. 여기 지금 라지 h 있죠. 그죠? 스몰 h 없으니까 여기 라지 t 있다 그랬죠. 이렇게. 근데 라지 r 없어요. 그럼 스몰 r 있겠네요. 되겠나요? 그러면 여기서 뭐 구하래요? 뭐 구하래? 여기서 라지 h 더하기 스몰 r 분의 라지 t요. 그럼 이거 각각 하나씩 있으니까 그럼 2분의 1이겠네요. 되겠나? 정답은 니은만 맞아요. 그래서 2번입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11번. 흥분 전도 문제가 우리가 되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어려운 문제 많이 풀었는데 너무 쉽게 나왔죠. 그죠? 자, 봅시다. 그래서 요 뉴런에서 역치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라고 했으니까 살짝 그려보면요. 그리지도 않으려고 했네요. 그려보면 Y축이 이제 Y축이 두 개죠. 그래서 기억의 막투가도랑 막투가도 그 다음에 니은의 막투가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X축은 이제 시간이겠죠. 시간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보면은 기억은 요쯤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림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쭉 가다가 여기서 그 뒤에서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그림이 나와 있어요. 여기다 맞았네요. 뭐 큰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기억이고요. 얘가 니은이에요. 노란색이 니은이에요. 여러분 이제 시험지 점선으로 나왔죠. 그럼 이제 요건 나트륨일 거고요. 그리고 이건 칼륨이겠죠. 그리고 T1이 어디 있냐면 자극은 이제 여기다 준 거고 T1이 여기요. T1이 여기. T2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T2요. 우리 여기 있죠. 나트륨 투과도가 최고가 되는 점이요. 여기가 우리가 흥분전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거의 여기보다 조금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우리가 보통 그림 그릴 때. 그러니까 T1은 뭐가 되냐면 탈분극 상태가 되고요. T2는 칼륨 농도가 제일 높은 근처인 재분극 상태가 되죠. 따라서 기억이요. T1일 때 P에서 탈분극 맞아요. 니은 T2일 때 니은의 농도. 자, 칼륨 농도는 언제나 어디가 높다? 안쪽이 높다. 그러니까 니은 맞고요. 디귿. 뉴런의 세포막의 이온 통로를 통한 기억 이동을 차단했대요. 나트륨이 안 들어오면 뭐가 안 일어나요? 탈분극이 안 일어나요. 탈분극이 안 일어나요? 그럼 탈분극이 안 일어나면 활동전이가 생성되지 않겠죠. 그죠? 탈분극 시에 가장 높이 올라가는 전이가 됐을 때 활동전이가 나타나게 되니까 그렇다면 나타나지 않는다. 정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종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자료이다. 가와 나는 기생과 상리공생의 예를 나타냈대요. 자, 겨우살이요. 겨우살이 잘 모르지만 가에 보니까 겨우살이가 뭐라 그랬냐면 겨우살이가 다른 식물의 줄기에 뿌리를 박아서 물과 양분을 빼앗는다. 기생이겠죠? 그죠? 기생하는 놈이 기생하는 놈이 이득을 보고 숙주는 마이너스가 되는 상태죠. 손해를 보는 상태. 그 다음 나요. 뿌리옥박테리아는 우리가 얘 외웠던 거다. 콩과식물에게 질소화합물 제공하고 콩과식물은 뿌리옥박테리아 양분 제공한다. 뿌리옥박테리아와 그 다음에 콩과식물이요. 이거 상리공생이죠. 그러면 둘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득되는 과정이에요. 기억 볼게요. 가는 기생에다 맞고요. 가와 나에는 각각에는 이익을 얻는 종이 있다. 맞아요. 꽃이 벌새에게 꿀을 제공하고 의미 뭐예요? 상리공생. 그러면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맞겠네요.
자, 13번입니다. 13번 좀 길어서 선생님 좀 미리 좀 써놨어요. 이쪽 좀 볼까요? 가부터 다 유전자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념색체에 있어요. 다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가는 대립 유전자 A 결정되면 A는 A'이 완전 우성이다. 그 다음에 나는 B 결정되는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그러니까 공동 우성 아니면 뭐 중간 유전 이렇게 되겠죠. 불완전 우성. 그다음에 다는 유전자가 이제 DEF 한 쌍으로 되어 있으니까 복대립 유전인데 우열관계 분명화돼서 누군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옵니다. 나와 다의 유전자형이 BB'DF인 아버지와 BB'EF인 어머니 사이에서 기억이라는 자손이 태어날 때 기억이 나타나는 가다의 표현형은 모두 12가지고, 최대 12가지고, 그 다음에 가다 표현형이 아버지와 같을 확률은 16분의 3이래요. 자, 근데 이제 여기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유전자형은 지금 나하고 다에서만 나왔으니까 가에 대한 게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가에 대한 것도 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독립이니까 다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져 있다고 계산해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숫자 3개로 곱해야 돼요. 숫자 3개로 곱해서 12가지 표현형도 만들고 아버지와 같은 표현형이 나올 확률 16분의 3도 3개의 확률의 곱으로 나타내야죠. 자, 일단요. 여기서 먼저 생각해 봅시다. 12가지라고 하면 2가지 곱하기 2가지 곱하기 3가지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거요. 요 BB 프라임 요거 이제 중간 유전이라고 여기 했으니 그럼 여기서 이제 3가지 표현형이 나오겠네요. 그럼 요건 이제 뭐에 대한 표현형이냐면 나에 대한 표현형이니까 여기 3가지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리고 2가지 이렇게 나와야 해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요 부분을 보시면 다 부분을 보시면 여기서 나오는 애들의 유전자형을 보시면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 요 부분이요.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DE하고 그 다음에 DF 그리고 EF 그 다음에 FF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표현형이 여기서 몇 가지 나와야 되냐면 이미 나에서 3가지가 결정됐으니 이제 2가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표현형이 2가지만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D가 2개 들어있고 E도 2개 들어있고 F는 뭐 3개나 들어있네요. 어쨌든 2가지만 나와야 된다. 아직 우열관계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분의 3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16분의 3이라는 것도 확률 3개의 곱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확률 3개의 곱으로 나타낼 때 나에 대한 확률은 표현형이 같은 확률은 중간 표현형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는 얼마 나와야 돼요? 2분의 1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그러면 나머지가 4분의 3하고 2분의 1로 나와야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게 우성이냐에 따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뭘 생각해 볼 수 있냐 하면 얘가 이제 표현형이 2가지라는 부분, A에 대한 표현형이, 가에 대한 표현형이 2가지라는 부분과 요게 이제 표현형이 2가지가 나와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요. 일단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F가 제일 우성이 돼 버리면 그럼 이제 4분의 3 되고 얘가 2분의 1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도 유전자형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다. 그래서 그 다음 거를 먼저 또 살펴봅니다. 자, 표현형이 어머니가 이 사람이거든요. 어머니 표현형과 같을 확률이 16분의 1이라고 했어요. 역시 얘도 3개로 나눠요. 그래서 가나다를 나눠서 봤을 때 어머니 표현형과 같을 확률, 여기 이제 2가지가 나오겠죠. A가 완전 우성이든 중간 유전이든 어쨌든 여기서는 A'A'과 A'A'만 나오니까 얘는 2가지만 나올 거고 어머니와 같은 표현형은 얼마로 나올 거예요? 2분의 1로 나올 거예요.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도 중간 유전이니까 몇 가지, 얼마 나와요? 여기서 2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서 이제 DF, 요 어머니 표현형이 될 수 있는 어머니 표현형은 뭐라고 쓸 수 있냐 하면 D찍이거나 F찍이거나 할 건데 요런 표현형이 나타날 확률이 얼마여야 16분의 1이 돼요? 곱하기 4분의 1이 되어야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D하고 요 DEF에 대한 걸 한번 자손의 유전자형을 써봐야 돼요. 그럼 이제 써볼게요. 써보면 어떻게 써지냐면 DD하고 그 다음에 DF하고 그 다음 또 DE하고 그리고 EF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 표현형이 이제 D가 만약에 우성이요, F보다 D가 우성이 돼버리면 D찍으로 나오게 되는데 D가 우성이 돼버리면 요 놈도 D, 요 놈도 D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4분의 1이 안 나오죠. 그죠? 그럼 4분의 1로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엄마가 일단 F 찍이어야 되고 F 찍인데 또 뭐는 아니어야 돼요? 2는 또 아니, 2한테는 요거 F 찍이 요거랑 두 개인데 4분의 1 나오려면 이것만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얘는 안 된다면 누가 우성인 거야? 2가 우성인 거죠. 할 수 있을까? D보다 F가 우성이고 그 다음 2가 F보다 우성이고 그럼 여기다 써보면 어떻게 쓸 수 있어? 여기에 누가 제일 우성이냐면 2가 제일 우성이고 그 다음 F가 우성이고 그리고 D 요 순서로 나와야지만 현재 이 모양과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도 한번 봅시다. 여기서 그러면 우열관계에 맞춰서 표현형을 써보면 얘는 뭐가 될 거냐 하면 얘는 2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F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가 될 거냐 하면 2가 되겠죠. 요것도 2가 될 거고 그리고 요것도 F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아버지 표현형이라고 했으니까 아버지 표현형은 요거거든요. 아버지 표현형은 F 찍을 얘기하는 거니까 F가 될 수 있는 거 얼마요?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도 나오죠. 이거 얼마요? 4분의 3이요. 4분의 3이 나오려면 어떻게 생겼을까? A 이렇게 되어야 표현형이 A 찍하고 A'에서 두 가지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2하고 F니까 두 가지만 나와서 그래서 현재 맞춘 조건들을 다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복잡하긴 하죠. 근데 이 문제가 처음 봐요? 아닙니다. 이 문제는 언제도 나왔냐면 9월 모의평가 있죠? 올해 9월 모의평가에는 16분의 3 아니고 8분의 3으로 문제가 나왔었어요. 정확하게 분석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쨌든 현재 문제는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볼게요. 기억이요. D는 2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아니요. D가 열성이에요. 그 다음에 기억이 가질 수 있는 가의 유전자형은 그랬어요. 자, 기억이 가질 수 있는 여기서요. 이 녀석 결혼해서 나오는 기억이요. 얘가 A의 가에 대한 유전자형은 세 가지죠. 세 가지. 니은 맞고요. 니은의 가부터 다 표현형이 모두 아버지와 같은 확률. 그러면 아버지 표현형을 써보면 아버지는 뭐라고 쓸까? A 찍하고 BB하고 그 다음 여기는 E 찍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럼 요 표현형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아버지와 같은 확률은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A 찍 나올 확률 얼만큼이요? 2분의 1. 그 다음에 BB 나올 확률도 2분의 1. E 찍 나올 확률은 요거랑 요렇게 붙는 거니까 얼마요? 2분의 1. 그래서 정답은 8분의 1이네요. 그렇다면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니은 디귿입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병원체 기억과 니은 생쥐의 방어작용이 나왔어요. 근데 이 문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선택지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답 찾기는 되게 쉬웠을 거예요. 일단요. 1에다가 생리식염수 생쥐가 4마리가 있는데 1, 2, 3, 4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써보면 문제 풀기 편해요. 그래서 1, 2, 3, 4 있는데 여기다가 생리식염수 넣었어요. 식염수. 그 다음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 하면 죽은 기억을 집어넣고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 하면 죽은 니은을 주사했고요. 그리고 나서 니은을 주사한 다음에 여기서 뭘 끄집어냈냐 하면 기억에 대한 니은에 대한 항체가 생겼는데 항체, 뭐에 대한 항체요? 기억에 대한 항체, 니은에 대한 항체를 끄집어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표에서 보니까 혈장을 분리하여 2주 후 혈장을 분리했대요. 혈장을 분리하고 여기서도 혈장을 분리하고 그럼 혈장에 뭐 들었어요? 이거 항체 들었을 거 아닙니까? 혈장을 분리를 해서 그래서 얘네를 살아있는 기억과 함께 4부터 누구니? 4부터 6. 처음부터 6까지 있었군요. 미안합니다. 4부터 6까지 있었네요. 6에게 주사를 했대요. 그래서 막 나왔는데 2의 혈장을 주사받은 얘만 살고요. 나머지는 다 죽었대요. 뭐 기억고 받은 것도 얘도 죽고 그다음에 얘도 죽고 근데 얘만 살았대요, 지금. 자, 근데 내가 왜 이걸 그냥 대충 얘기하냐 하면 선택지가 너무 쉬워요. 기억 볼게요. 나의 2에서 여기요. 기억 주사했어요. 그때 특이적 방어작용 항체 만들었으니까 맞죠. 기억 맞고요. 니은
5에서 2차 면역 반응. 자, 2차 면역 반응은 뭐 필요해? 기억세포 필요한데, 기억세포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이거 틀렸고요. 디귿, 니은에 대한 A에는, A가 뭐죠? A? 혈장이요. 혈장에 세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세포 하나도 안 들었어요. 형질세포 틀렸잖아요. 말도 안 되는 보기예요. 정답은 기억 1번이요. 1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질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HH, 나는 RR, 다는 TT인데 대문자가 완전 우성이다라고 얘기했고, 두 개는 X 있고 하나는 상념색체에 있어요. 그리고 27은 다가 발현되고 458은 다가 발현 안 됐고 나머지는 모른다, 이런 얘기겠네요. 자, 오른쪽 그림을 좀 볼게요. 일단 가나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 가를 보시면 가병 이렇게 써가지고는 무언가 알기가 어렵다. 단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열성 반성이 안 된다. 왜냐하면 딸병, 아빠병 돼야 열성 반성인데 열성 반성만 안 되는구나. 그거만 알 수 있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나병 볼게요. 나병 보시면 나병은 누가 병이냐 하면 나병이 얘하고 병인데 여기 봐요. 정상 나병. 그럼 병이 열성. 근데 딸병, 아빠병은 그러니까 열성 상념색체. 그럼 얘는 열성 상념색체네요. 이렇게 선생님 병에다 동그라미 치죠? 그럼 뭐야? 상념색체가 나네요. 그러면 이거는 가하고 다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이것도 X염색체인데 열성 반성 아니니까 우성 반성일 거고요. 그럼 얘는 열성 반성 아니면 우성 반성 중에서 하나만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뭐부터 해요? 얘가 열성인지 우성인지 모르니까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먼저 해보시고 틀리면 고치면 되는 거야. 자, 병이 우성으로 한번 놔봅시다. 가가 우성이니까 얘도 우성으로 한번 놔보자. 그러면 가장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는 애가 사실은 얘죠. 자, 잘 모르면, 일단 잘 모르니까 이것도 써놓을게요. 2번 뭐가 발현됐다고요? 2번은 다가 발현이 됐어요. 그 다음에 7번도 다가, 1, 2, 3, 4. 여기 이제 7번이죠. 다가 발현됐고요. 4, 5, 8은 발현이 안 됐어요. 안 된 거 써놔야 된다 그랬어요. 4, 5, 8이 발현이 안 됐어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눈에 들어오는 애가 누구냐면 사실은 얘예요. 가장 확실하네. 왜냐하면 병을 우성으로 놓았을 때는 얘가 이렇게 되니까 병을 우성으로 놓으면 열성인 애가 제일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여잔데 열성이니까 얘는 스몰 h랑 스몰 t 이렇게 있을 겁니다. 맞나요? 스몰 h, 스몰 t. 그럼 여기 어떻게 생겼을까? 스몰 h, 스몰 t 연관돼서 y 이렇게 생겼고,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스몰 h, 스몰 t를 하나 더 받아야 되겠죠? 그럼 이제 가병 걸렸으니까 라지 h가 있을 거고, 다병 걸렸으니까 라지 t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내려와 볼게요. 여기 내려와서 보면 얘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얘 내려와서 보니까 다병이 없어요. 그럼 다병이 없으면 스몰 t 이렇게 돼서 하나씩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누구냐면 여자랑 결혼했으니까 아빠인데요. 얘가 스몰 t인데, 그럼 스몰 t를 가진 걸 누구한테 받아야 돼? 엄마한테 받아야죠. 그럼 엄마한테 받으려면 엄마가 라지 t 있는 건 못 주니까 스몰 h, 스몰 t 이렇게 줬을 거야. 그럼 얘가 스몰 h, 스몰 t거든요. 근데 얘가 다병이 없어요. 다병이 없으려면 여기 어떻게 생겨야 되나? 다병이 없으려면 스몰 h 이렇게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 얘도 스몰 h, 근데 가병은 있네요. 미안합니다. 다병은 없으니까 스몰 t, 스몰 t인데 가병이 있으니까 라지 h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라지 h, 스몰 t를 여기서 줘야 되니까 얘가 라지 h 이렇게 돼버리면, 왜냐면 요건 이제 아빠가 줬으니까 요거 엄마가 주려면 가병에 걸렸어야 되죠. 이것 때문에. 근데 가병이 안 걸리니까 오류. 그래서 열성이구나. 그렇다면 열성, 이렇게 출발하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열성 먼저 해보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뭐 약간 불안하기는 해도 바로 맞았을 테니까. 그래서 다시 써야 돼요. 이제 무성 안 되는구나. 그럼 이제 열성으로 고쳐서 다시 한번 써줘야 되겠네요. 이제 답이 맞겠죠, 뭐 이제.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워놓고 이제 시작하면 되는데, 시작하기 전에 선택지를 좀 먼저 좀 볼까요? 기억 볼게요. 나의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다. 아니, 상염색체에 있다. 기억 틀렸네. 니은 4의 가부터 다의 유전자형 모두 이형 접합이네요. 4요. 1, 2, 3, 4 얘요. 그럼 이 녀석을 보시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얘는 가부터 다의 유전자형이 모두 이형 접합이냐? 일단은 나에 대해서는요. 얘가 스몰R이잖아요. 근데 얘가 나병 없으니까 라지알 스몰R 나는 이형 접합이 맞아요. 그럼 이제 가하고 다를 봐야 되는데 가다를 보려고 봤더니 얘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가병이 걸려있고 다병은 안 걸려있다고요. 가병은 걸려있고 다병은 안 걸려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생겼냐.
얘가 가변 걸리고 가는 걸리고 다는 안 걸려 있으니까 여기에 가는 걸리고 다는 안 걸려 있던 요렇게 라지 H, 라지 T 상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확인을 해보면 이거 좀 옮겨 놓을게요. 라지 H, 라지 T가 되나 한번 보자. 일단 이 녀석을 보니까 얘는 이 녀석은 이제 가병이 안 걸려 있는 상태니까요. 가병이 안 걸려 있으면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야? 스몰 h하고 y 있고 t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그럼 이제 이거를 누구한테 주냐면 둘 다 줄 거예요. 둘 다. 그럼 둘 다 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스몰 h랑 여기는 잘 몰라요 이렇게 줬고 여기도 스몰 h랑 그 다음에 여기도 잘 몰라요 이렇게 하나 줬어요. 그런데 이제 얘가 다병이 걸려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스몰 t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러면 스몰 t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는 이제 라지 h가 이렇게 들어있는 모양이겠네요. 됐죠? 그런데 이쪽에서 이제 가병이 없으니까 스몰 h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몰 h가 되니까 얘가 가병에 걸리려면 이걸 일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한쪽 편에 라지 h랑 스몰 t를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다병에 안 걸렸잖아요. 다병에 안 걸렸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 라지 t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라지 t가. 그럼 라지 t는 누가 줘야 되냐면 이거는 이쪽은 스몰 t밖에 없으니 이쪽에서 라지 t가 있어야 되거든요. 누군가 받아야 되니까. 그래야지 여기서 지금 라지 t 이런 애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요거를 받으려면 얘가 이쪽에서는 라지 t를 못 받으니까 이쪽에서 받아야 되니까 스몰 라지 t를 이렇게 받아야 되고 라지 t를 받으려면 얘가 스몰 h밖에 없으니 여기에 있는 요걸 받아서 스몰 h. 따라서 뭐가 되냐면 얘는 모두 다 이형접합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니은 맞아요. 디귿이요. 8의 동생이 태어날 때. 그럼 8의 동생이 태어나기 위해서 얘를 좀 그려줘야 되니까 나머지도 완성을 좀 해놔야 되겠네요. 자,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쭉 써보면 라지 t 그대로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써보면 어떻게 써지냐면 일단은 얘가 다병이 없는 상태니까요. 라지 t가 이렇게 있다고 했고요. 가병이 있어야 되니까 라지 h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아까 스몰 h 라지 t 있다 그랬죠. 스몰 h 라지 t 그 다음에 이쪽에는 어떻게 생겨야 되냐 하면 여기는 스몰 t 라지 h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라지 h 스몰 t 하고 y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요거를 이제 이쪽에서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는 스몰 h, 스몰 t 상태로 돼서 얘네 둘이 결혼을 했을 때 8의 동생이 태어나니까 그리고 나병에 대해서는 얘가 뭐가 나오냐면 나병에 대해서는 얘가 라지 r 스몰 r이어서요. 그래서 얘도 라지 r 스몰 r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거랑 요렇게 생긴 거랑 결혼을 시켜보면 선생님이 약간 중간에 좀 생략하기는 했는데 좀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생략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쭉 맞춰보시면 요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 가만 발현될 확률이니까 가는 발현이 되는데 다는 발현이 안 되고 나는 발현이 또 안 되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가 발현이 안 되려면 여기서 얼마 나오고요? 2분의 1 나오고요. 가하고 다는 한 번에 봐야 되는데 가가 발현되면서 다가 발현이 안 되려면 H찍 T찍이니까 요거 확률이 얼마 나와요? 4분의 1 나오죠. 그러니까 곱하면 얼마 나온다? 8분의 1 나온다. 그래서 정답은 틀리네요. 그러니까 디귿이. 정답은 그러면 니은만 맞아요. 자, 16번 들어갈게요. 16번 봅시다. 그림은 근육 원소유마다 X의 구조고요. X는 좌우대칭이고 이렇게 그림이 나와져 있어요. 기억, 니은, 디귿 부분 나와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들이 있는데 그 길이가 T1, T1과 T2에서 얼마가 되냐 하면 A하고 그 다음에 3D하고 그 다음에 10D 이렇게 돼야 된대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도 A하고 2D죠. ED하고 그 다음 3D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변화량이 우리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만약에 A만큼 커지면 감소하는 걸로 할까요? 감소하면 왜냐면 이게 10이나 있으니까 아마 줄어들 것 같아요. 감소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A 되고요. 플러스 2분의 1A가 되는 거니까 변화량을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여기서 일단 생각해 보면 이 녀석보다 얘가 2배 많이 변하거든요. 2배 많이 변한다는 건 짝수, 얘가 변하는 변화량이 짝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느 숫자가 가능할 것 같냐 하면 요게 이제 3에서 2 되고 이러면 이제 1밖에 안 변하니까
1 변했을 때 1 변하면 이제 요게 1이라고 해도 2 변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2A 변하는 거. 그럼 여기다가 막 4A 집어넣고 4D 집어넣으면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선생님은 봤던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변하려면 얼만큼 변하냐면 여기가 10D에서 2D로 변하면서 얼마가 변해버리면 8이 변해버리면 8만큼 줄면 얘가 이제 4만큼 줄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4가 줄어들려면 얘나 4가 줄어들어서 얘가 되거나 얘가 되는 건데 이 값이 여기서 이제 4로 줄어들려면 얼마가 되면 될까? 7D. 이게 이제 아마 수학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느낌이 좀 좋은 친구들 아마 금방 찾았을 거예요. 뭐 계산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가 7D요. 그리고 여기가 3D요. 그럼 이제 4줄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3D요. 그럼 여기 반대로 4 늘어야 되니까 7D 이렇게 되거든요.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다예요, 이 문제는. 자, 볼게요. 근육 원섬유는 근육 섬유로 되어 있다. 이거 말 안 되죠. 그죠? 일단 이번에 수능에 나와 있는 선택지들이 조금 좀 말이 안 돼요. 조금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기억 완전히 틀려요. 근육 섬유가 근육 원섬유로 되어 있죠. H대 길이는 AT1일 때가, 이때가 더 길죠. 여기가 H대니까. 그 다음, T2일 때 기억의 길이요. 3D. 그러니까 틀렸네요. 답은 2번이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17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연질 가에 대한 자료이다. 이번에 수능에서 1등이에요. 오답률 1등. 오답률이 무려 74%입니다. 자, 일단 볼게요. 이게 좀 짜맞추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거든요. 자, 가는 상념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 결정이 되며 대립유전자 DEFG가 있는데 그 밑에 뭐 D가 EFG보다 우성이면 쭉 이 말이 무슨 요거 우여관계 설명해 줬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그림은 1부터 8의 가계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구성원 1부터 8 나왔고 쭉 해서 G 개수가 나왔네요. G 개수를 미리 좀 써놓고 갑시다. G 개수. G가 1번한테 G가 하나 있어요. 그럼 얘가 상념색체니까 이렇게 생겼겠네요. 이렇게. 하나 비어있고 그 다음에 3은 G가 없대요. 3은 너는 G가 없어요. G 없고요. 그 다음에 4번은 G가 하나 있어요. 그럼 G가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긴 잘 몰라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 5번도 G가 없네요. 그럼 너도 G가 없어요. 이렇게요. 자, 그리고 나서 1부터 8의 유전자가 서로 다르다. 다 다르게 생겼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3, 4, 5, 6 표현형이 모두 다르대요. 3, 4, 5, 6. 요거 3, 4, 5, 6의 표현형이 모두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은 이거, 한 사람은 이거, 한 사람은 이거, 한 사람은 이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D 찍도 나올 수 있고 E 찍도 나올 수 있고 F 찍도 나올 수 있고 GG도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뜻이네요. 그죠?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표현형이 2하고 8이 똑같대요. 2하고 8 표현형 똑같고요. 그리고 5, 6 중에 한 명이 잘못해서 유전자 이상이 일어나가지고 그 유전자 이상이 일어난 생식세포가 반대편에 있는 생식세포 정상 거랑 만나가지고 얘가 태어났대요. 자, 그럼 봅시다. 한 명은 정상, 한 명은 유전자 이상이라는 뜻이죠. 자, 일단 이런 문제 풀 때 헷갈리기 때문에 뭐부터 해두시냐면 요거 가능한 유전자형을 써놨으면 좀 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1부터 8이 모두 유전자형 다르니까 그럼 가능한 유전자형을 써보면 뭐가 될 수 있을까? 좀 써볼게요. DD, DE, 조금 더 크게 쓸까? DD, DE, DF, 그 다음에 DG. 이렇게 4개요. 그 다음에 EE, EF, EG. 그리고 FF, FG. 그리고 GG. 요렇게 10가지가 되는데 이 10가지 중에 이 중에 8가지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좀 헷갈리겠죠? 자, 그래서 계속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 유전자형부터 찾아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에 G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G가 없는 애들이 둘이 있고요. G가 혼자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에 G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얘네가 표현형 달라야 되니까 뭐 EG하고 FG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미리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EG하고 FG가 만약에 만나게 되면 그러면 EF하고 그 다음에 EG하고 둘 다 E 표현형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FG하고 GG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G 갖는 애가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EG하고 FG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 G 들어가면 안 돼요.
G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얘네가 또 표현형이 다르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면 가능하냐? 어떻게 되면 가능하냐면 선생님이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여기가 2G가 되고요. 여긴 G가 안 들어가면 되니까 어떻게 해요? DF요. 요렇게 들어가면 그러면은 어떻게 나올 수 있냐 하면 얘는 일단 G를 가진 거니까 DG 아니면 FG가 될 건데 근데 여기서 DG가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D가 들어가는 게 요렇게 하고 요렇게 D2하고 EF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G 안 가진 거. 근데 여기 안 가진 게 들어가려면 여기에 G가 요렇게 있으면 DG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 놈이 D 표현형 나와버리잖아요. D2가. 근데 DG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DG는 안 되고 FG만 가능해요. FG만.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되면 되냐면 얘가 EF가 되고 얘가 DF가 되면 EF하고 DE가 되면 그럼 이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안 나오는 누구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요것도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얘가 GG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 부분 찾는 게 좀 어려워요. 첫 번째는 G 빼고 그 다음에 EG든 EG 곱하기 DF든 아니면 FG 곱하기 DE든 해보면 되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 해보니까 선생님이 해보니까 FG하고 DE는 요 모양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맞추려면 G 없이 들어가고 둘이 완전히 다른 문자만 G 없는 문자로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려면 EG하고 DF만 돼야 되더라. 그러면 얘네 둘이 결혼해요. 얘네 둘이 결혼하면 얘가 나올 건데 얘가 표현형이 유전자형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오는 애들이랑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골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골라보려고요. 그럼 어떤 애가 지금 나와 있는 애들 보면 DE 나와 있고요. DF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GG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EF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EG 나와 있어요. 됐죠? 그죠? 그리고 FG도 지금 나와 있어요. FG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자, 그럼 여기 남은 것들 중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남은 것들 중에. 그럼 가능한 게 뭐 있을까? EG는 있으니까, EG는 여기 있으니까 뭐가 돼야 돼? DG 있네, DG. DG, 이렇게요. 되겠나? 그럼 DG도 이제 썼어요. 나머지 하나 뭐 들어갈까요? 누구랑 표현형이 같다고? 2하고 8이 표현형이 같대요. 그러면 얘랑 얘랑 표현형 같아야 돼요. 그럼 얘랑 얘랑 표현형 같은 게 뭐여야 돼? D 이렇게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죠? D로 시작하는 거 남은 거 하나 뭐 있습니까? DD요. 그러니까 얘가 D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선생님 어떻게 DD가 돼요? D하고 GG인데. 그러니까 유전자 이상이 있다며. 그럼 어떻게 바뀌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줄 때 G를 안 주고 G를 뭐로 바꿔서 줘야 돼? G를 D로 바꿔서 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나? 그럼 DD가 되니까 유전자형이 완전히 다 달라지게 되죠. 어렵죠? 근데 이런 문제 풀 때 미리 요걸 써놓고 풀면 그러면 좀 더 쉽게 유전자형을 찾을 수가 있겠죠. 빠트린 게 뭔지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자, 선택지 볼게요. 5, 7 표현형이 같다. 5, D찍, 7, D찍, 맞죠? 네, D 언더바 맞아요. A, 유전자가 바뀌는 건 누가 일어났어요? 6번 일어났죠? 6번. 그러니까 5에서 형성됐다 틀렸네요. 2부터 8 중 1과 표현형 어떤 사람? 1 표현형 뭐예요? 1 표현형은 2 언더바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죠? 그럼 얘랑 같은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하나밖에 없네. 여기 있고 나머지는 없죠. 그래서 한 명입니다. 한 명. 정답은 기억 1번만 맞아요. 자, 18번 가겠습니다. 18번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과정이다. 과학의 탐구과정 1단원이죠. 자, 딱총새우가 서식하는 산호의 주변에는 산호의 천적 불가사리. 산호의 천적 불가사리. 포식피식 관계죠. 그러니까 어디가 맞아요? 디귿 보기가 맞아요. 그 다음에 딱총새우가 산호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고 맨 밑에 보시면 라요. 산호에 서식하는 딱총새우가 산호를 불가사리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딱총새우가 산호를 보호해 주는지 보려면 실험 설계를 어떻게 하면 돼요? 딱총새우를 제거하거나 제거하지 않거나. 문제에 보니까 나에서 보니까 같은 지역에 있는 산호들을 집단 A, B로 나눈 후 A에서는 딱총새우를 그대로 두고 B에서는 제거했다. 맞죠? 자, 그런데 그럼 이제 가설이 결론과 지금 일치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불가사리의
잡아먹힌 산호가 적어야 되냐 하면 딱총새우가 있는 곳이 적어야죠. 그러니까 A가 적어야 되고 B가 많아야죠. 그죠? 딱총새우 없앤 B가 불가사리에서 더 많이 잡아먹혀야지. 그러니까 다에 보시면 잡아먹힌 산호의 비율은 기억이 니은보다 높았다니까 기억이 뭐요? 딱총새우 제거한 B. 그 다음에 니은은 A 이렇게 돼야죠. 되겠나? 그래서 기억이요. 기억은 뭐라고요? 기억은 A다 했는데 A가 아니고 B요. 니은 조작변인 뭐예요? 바꿔준 거 딱총새우. 한번 보고 싶네. 딱총새우. 디귿 불가사리하고 산호. 이거 뭐라 그랬어요? 불가사리는 천적이다 하지 않았나? 그럼 뭐예요? 포식과 피식 관계. 디귿 맞아요. 정답은 니은과 디귿 4번입니다. 자, 19번 볼게요. 다음은 티록신의 분비 조절 과정에 대한 실험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티록신과 TSH 중에 하나다 그랬어요. 일단 써봅시다. 기억과 니은은 티록신 아니면 티록신과 TSH 중에 하나래요. 이거 매칭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전적으로 동일한 생쥐 ABC를 준비해서요. ABC를 준비를 해서 생쥐예요. 그래서 BC의 갑상샘을 제거했어요. 여기서 갑상샘을 제거하고 여기도 갑상샘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혈중 기억의 농도를 쟀더니 A만 기억이 많아요. 그럼 갑상샘을 제거했으니까 갑상샘 호르몬이 안 나왔겠죠. 그러니까 뭐가 많은 거예요? 티록신이 많겠네요. 얘네는 티록신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티록신이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의 B와 C 중 한 생쥐에게만 뭘 주사했냐면 기억을 주사해줬어요. 티록신을 주사해줬어. 그랬을 때 혈중 니은 TSH의 농도를 본 건데, 자, 생각해봐요. 얘네가 지금 부족한 게 뭐냐면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 현재 갑상샘이 없어서 정상적인 생쥐였는데 갑상샘만 제거했으니까 티록신이 안 나와요. 티록신이 안 나오면 음성 피드백 과정 때문에 음성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음성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티록신이 안 나오고 거꾸로 가서 촉진되겠죠. 그러면 TSH는 이렇게 촉진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맞죠? 촉진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두 놈한테 뭘 주사해 줬더니 티록신을 주사를 해주면 둘 중에 한 놈한테 티록신을 주사를 해주면 그럼 만약에 얘가 티록신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티록신을 받았으니까 얘가 티록신이 다시 많아지면 음성 피드백해서 얘가 많아졌던 TSH가 정상으로 됐다. 쉽게 얘기하자. 티록신 부족한 게 얘네들 문제잖아요. 그럼 티록신 넣어주면 정상으로 된다고요. 즉 TSH가 높은 상태가 안 되고 원래대로 돌아온다고요. 그럼 원래대로 돌아온 애가 누구예요? 원래대로 돌아온 애가 얘한테 티록신 넣어준 건가 얘한테 티록신 넣어준 건가. 티록신 넣어주면 정상될 거거든요. 근데 정상된 애가 누구냐면 오른쪽 그림에서 보니까 A처럼 정상이라는 건 A하고 똑같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A하고 똑같은 게 B예요, C예요? C가 똑같아요. 얘는 지금 안 똑같거든요. 그럼 얘는 비정상이잖아요. 그럼 티록신을 넣어준 게 아닌 거죠. 이해되나? 그러니까 주사를 받은 애가 누구냐 하면 결국에는 티록신을 받아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C가 됩니다. 이거 아마 거꾸로 푼 친구들 많을 텐데. 자, 기억이요. 갑상샘은 니은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갑상샘에 가겠죠. 표적기관 맞아요. 니은 다에서 기억을 주사한 생쥐는 누가 결국엔 C요. 정상으로 돌아온 애가 맞다. 그 다음 티록신 분비 음성 피드백 조절은 이거 굉장히 당연한 표현이죠. 정답은 기억과 디귿 3번이에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20번. 표가는 면적이 동일한, 이거 중요해요. 면적이 동일한 두 지역이 있어요. 동일한
예, 서로 다른 지역 일구와 이의 식물 군집을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우점종에 대한 자료다. 우점종은 중요치가 가장 높아서 대표하는 종이고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더한 값이다. 이건 뭐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에서 우점종 찾으래요. 우점종. 자, 우점종 찾으려면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모두 다 더해주면 되는데 그럼 값을 구해야죠. 어떻게 구해요? 상대 밀도의 총합, 상대 빈도의 총합, 상대 피도의 총합은 무조건 100%다. 알려줬죠? 상대 밀도의 총합이니까 여기 얼마 남아요? 41 맞죠? 59니까. 그 다음 여기는 얼마냐면 25, 여기는 얼마니? 59. 선생님 미리 계산했으니까 다 써놓을게요. 어렵진 않잖아요. 25, 여기는 45, 여기는요 62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1에서 우점종 찾으래요. 다 더하래요 이거. 더하면 100 안 되죠? 여기도 100 안 되죠? 얘 100 넘네요. C가 우점종. 기억 맞아요? 니은 개체군의 밀도는 1의 A, 1의 A 그러면 30개. 그 다음에 2의 B, 2의 B, 2의 B 밀도요. 그러니까 2의 B는 여기 있네요. 여기. 그러면 더 크냐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상대 밀도는 이제 여기 총 개체수가 나왔잖아요. 총 개체수, 상대 밀도는 전체 밀도의 총합분의 특정 종의 개체수니까 만약에 100개, 여기 전체가 100개잖아요. 100개면 얘는 한 30개 있다는 얘기죠. 30%니까. 전체가 100개 중에 30%, 30개. 얘는 전체 120개 중에 25개. 이런 뜻이니까 120개 중에 25개라는 건 그럼 여기다가 1.2를 곱하면 되겠죠. 1.2를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2를 곱하니까 5 더하기 30. 그럼 똑같네요. 네, 둘이 똑같네. 같다. 틀렸네. 종다양성은 1하고 2에서, 1에서가 2보다 높다 그랬어요. 자, 종다양성 어떻게 구해요? 종의 수가 많을수록 종다양성 높죠. 종수는 3종씩 똑같아요. 그 다음, 골고루 있을수록 높죠. 골고루 30, 41, 29. 잠깐만. 종다양성에서 빈도나 피도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밀도만 보시면 돼. 30, 41, 29. 비슷하죠? 그 다음 여기도 얘는 지금 이쪽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누가 더 다양하게 보여요? 1번이 더 다양하게 보이죠. 그 정답은 디귿도 맞네요. 그럼 정답은 3번 기억 디귿입니다.